건축도 그런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에도 중식과 한식, 뭐 파인다이닝 이런 셰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가건축사 사무소의 송하용 건축사 송하용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오래됐죠? 드디어 기가 나왔습니다. 네, 벌써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벌써 232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꾸준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핑계를 대자면 뭐 일이 바빠서 못 찍었다 뭐 이런 그런 하찮은 핑계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힘들잖아요. 되게 저도 힘들고 주말에는 누워있고 싶고 그래가지고 사실 게을러서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잡설은 집어치우고 바로 오늘 할 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좀 현상 설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되게 좋아하는 그 현상 설계였는데 제가 참여한 건 당연히 아니고 서리플 개방형 수장고 지명 설계 공모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와 국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명망이 있는 유명하시고 또 실력 좋으신 건축가 분들을 초대해서 공모전을 했던 그런 지명 설계 공모였습니다. 기억으로는 2023년이었나요? 겨울이었나요? 그때쯤에 했던 것 같고 이 프로젝트를 좀 보면서 함께 공부해가는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이거는 또 사실 그냥 제가 스스로 좀 공부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공부의 과정을 조금 기록해 놓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컨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꾸준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작품들이 공모전에 제출했던 출품되었던 작품들입니다. 총 7팀의 건축가들이 이제 지명이 되었고 순서대로 보시면은 이제 헤르조그 앤 드글은 그리고 MVRDV, OCA 국내 건축사 이제 건축 작가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조민석 소장님의 메스 스터디스, 유현준 교수님의 이제 유현준의 파트너스, 그리고 영국의 노만 퍼스터, 그리고 3XN까지 이렇게 국내사 3개, 해외사 4개 이렇게 7분의 건축가 분께서 초청을 받아서 공모전을 했던 그런 설계 공모였습니다. 제가 국내 건축가 분들을 여기서 조금 약간 언급을 하면은 약간 오해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무서워가지고 그건 좀 피하고 싶어서 좀 해외 건축가 분들 위주로 같이 한번 리뷰를 하면서 차근차근 평면부터 구조까지 그리고 개념적인 것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약간 리뷰하면서 공부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작은 처음에 언급을 안 드릴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설명을 같이 들어보면서 어떤 게 더 나는 작품이 좋다고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에 제가 당선안을 알려드릴게요. 그때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공모전은 이렇게 지금 그 DDP에서 실제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참관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신청해가지고 여기에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안 보이는데 저는 저기 맨 아래쪽에 구석에서 이제 멀리서 지켜보았는데 되게 재밌는 영화나 그런 걸 보는 느낌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조금 그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제 나름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 공모전의 이름을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지명 설계 공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이 개방형 수장고가 뭘까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개방형 수장고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약간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수장고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술관에 그 전시되는 관람품들이 총 전체 그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전시품의 한 5%에서 10%만이 그 이제 시민들에게 관객들에게 전시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90% 정도는 수장고에 이제 그 한참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로테이트가 되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개방형 수장고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까가 되게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미술관이 또 무턱대고 개방할 수는 없죠. 관객들이 뭐 아무거나 이렇게 막 가서 보는 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오픈하고 어디서 또 막아주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의 코어라는 거는 건축물의 약간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이나 화장실 이것들이 건물의 1층부터 건물의 이제 옥상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 한 층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 모여 있는 그 공간들을 코어라고 합니다. 보시는 이 그림의 이 가운데 부분에 엘리베이터와 뭐 계단실, 화장실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어라는 거는 수직적으로 이제 관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설비와 동선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어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 코어의 위치에 따라서 평면에 그 타이폴로지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좀 염두해서 이 프로젝트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도 기둥의 역할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가 있는 부분에는 두터운 벽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일단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가지 계획안에 대해서 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르조그의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난 메스가 있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코어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심 코어라고 하는 한쪽으로 코어가 이렇게 몰려져 있는 형태를 취하셨고, 코어와 코어는 이렇게 동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가운데 공간은 뭔가 동선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 약간 로비 같은 성격을 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수장고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조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MVRDB의 이제 플랜인데요. 코어가 이렇게 분산되어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어와 코어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가운데 중정을 통해서 이렇게 회랑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정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을 수장고로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공간이 조금 큰 공간도 있고 작은 공간도 있고 조금 폭이 좁아 보이는 공간도 있고 해서 공간의 크기는 조금 다양하지만 그 사용성의 자유로움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계획안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터의 계획안인데 양쪽에 약간 계단실로 보이는 코어가 있고 위쪽에 또 코어가 있고 여기에 작은 코어가 또 있습니다. 당연히 코어와 코어는 동선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 것 같고 여기는 그냥 복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복도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나눠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공간도 있고 작은 공간도 있고 뭐 이렇게 넓은 공간도 있는데 공간의 크기가 좀 규정되어질 것 같아서 헤르조크의 계획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절제된 어떤 용도가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XN의 계획안인데 이 네모난 메스의 거의 중심 부분에 코어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코어와 코어는 자연스럽게 또 동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이제 나머지 공간들을 저희가 수장고 영역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먼지는 잘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뭔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공간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걸 자세히 보기 전에 코어부터 한번 살펴봤는데 이 코어의 어떤 형식과 그리고 동선 체계만 생각을 해도 이 건물이 어떻게 활용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코어를 살펴봤고 계획안 하나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헤르조그 앤드 뮤른의 작품입니다. 설계적인 개념 같은 것들은 이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자체를 그 프로그램 자체를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는 게 너무나 강력한 그 어휘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수장고에 굉장히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건물의 지상 1층 평면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람객의 시선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
여기 이 사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진입하는 길에서 이 입구가 여기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효율적인 건물을 계획을 할 때는 코어를 그냥 여기다가 바로 건물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게 일반적이죠. 상업적이거나 효율적인 걸 중시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거는 뮤지엄의 성격을 띤 수장고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적으로 건물의 입구를 저 안쪽으로 들어놓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 안쪽으로 집어넣었는지 좀 저희가 느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저희가 이렇게 들어올 때 저희가 보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사거리에서 맨 처음에 건물의 외관을 먼저 볼 것 같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정원들이 있는데, 이 정원들과 여기 유리를 통해서 이 안에 전시되고 있는 공간들을 약간 쓱 살펴보면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까지 오게 되면은 여기가 유리고 여기 아래로 오픈돼 있어서 이 지점을 오면은 유리를 통해서 이 건물의 내부가 살짝 보이고 또 이 아래쪽으로도 뭔가 공간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건축가의 의도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퀀스를 저희가 디자인하는 게 건물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항상 효율적일 필요만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효율적인 건물은 그런 게 올바른 건축이라고 하면은 사실 건물은 공장처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공장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인간의 어떤 측면보다는 효율의 측면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말 인간을 이렇게 하는 건축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좀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잡설이 많은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게 만들어 놨고, 자,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 동그란 이 점선이 보이실 거예요. 상부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약간 아름답다기보다는 신비로운 그런 빛이 뚫려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보일 것 같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홀을 따라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도적으로 좀 인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의도적이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너무 부드럽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제 사람이 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주변을 아마 이제 둘러보면서 내가 이제 어디로 향해야 될까 좀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이 지점에 오게 되면은 자, 이 방향으로도 오픈돼 있고 또 이 방향으로는 뭔가 계단이 있고 저 멀리에 선큰 가든이 있는데 이런 뷰가 보일 거고 이 방향으로는 여기 아래 보면은 그 화물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아래층에서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 유리벽을 통해서 멀리 정원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밖에 풍경까지 보이게 되는 또 다른 뷰를 연출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개방형 수장고에서 약간 어디까지를 보여주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동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접근하면 안 되지만 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전시를 하는 것을 개방의 수장고라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또 다른 정원이 보이고 이쪽에 이제 대로에 이제 자동차들이 막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또 다른 여기 정원이 보이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이게 수직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수직 방향으로는 구멍 위로 굉장히 멋진 이제 그 위층의 그 풍경들이 보여지게 되는 5가지의 방향의 뷰가 다른 게 나타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에 사람들이 마주 서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모두 다른 이런 시점에 굉장히 강력한 그 공간감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 시점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는 좋게 봤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층을 이동해서 이제 수장품을 이제 관람하기 위해서 이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길을 찾을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가세요라고 이제 팻말을 붙여놓는 거는 하수의 방법이겠죠. 이 건축가가 어떻게 인도를 했는지를 또 살펴보시면은, 자, 여기는 유리창으로 막혀 있고, 이쪽은 이제 아래가 오픈돼 있어서, 이쪽이 난간이 있어서 난간으로 막혀 있고, 자, 이쪽 방향으로는 계단이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이쪽으로는 열려 있고, 여기에 엘리베이터의 문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선 사람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의 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고, 자, 1번 선택지는 계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2번 선택지를 사람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나 계단의 코어 부분으로 관객들을 자연스럽게 인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설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평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좀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 진짜 건축가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뭐 이번에도 저만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 선큰 가든 아래 이런 수공란도 보이게 되는데, 여기 그냥 잠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만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이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점선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헤르조그의 이런 뮤지엄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그 엄청나게 큰 대형 커튼의 그 레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 여기서 휴식도 취하고, 뭐 이제 저기 뭐 여기에 전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강연이나 어떤 뭐 그런 뭐랄까 좀 더 특별한 활동을 해야 될 때는 여기 부분에 여기에 있던 커튼을 이런 식으로 여기 커튼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커튼이 굉장히 두터운 그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커튼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안에서 이제 그런 세미나나 어떤 그 사람들이 앉아서 뭔가 수업 같은 거, 그런 강연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약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헤르조프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사용할 때는 다른 관객들은 옆에 있는 그냥 요 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조그가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을 여기서도 한 번 더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올라오면은 이렇게 지금 공간이 보이게 되는데, 이 오픈된 공간으로 상부층과 하부층을 좀 시각적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나머지 여기에 전시품들도 있고, 이쪽 그 엘리베이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화물이 이제 뭔가 여기 수장품을 운송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화물도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이제 관람을 할 때는 여기로 나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전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큰 공간을 자유롭게 좀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공간의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운영상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또 대공간으로 넓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층부터는 이제 반복되는 층들이 계속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옥상층에는 카페테리아와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서 좀 더 높은 전망에서 이제 그 서울시를 좀 내려다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배치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조그는 요 아래 있는 이 조약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조약돌 같은 이 네모의 기단돌을 만들고, 그 위쪽으로는 이런 그 그리드된 그 것들을 이렇게 그 격자식으로 쭉 배치를 하는 거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코어를 배치하시면서 이렇게 두 개의 펜싱 코어가 쭉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게 구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약간 뭐 철골이나 SRC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격자 타입, 그리고 그 힘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옆으로 사선에 브레이싱 같은 거를 잡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 준공 슬라브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그 추후에도 충분히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고 그 발표 때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제가 봐도 충분히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다른 구조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네,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MVRDV의 작품입니다. 자, MVRDV는 딱 외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열려져서 이렇게 젖혀지는 듯한 그런 계획안을 하셨고, 되게 여기 안에가 뭔가 굉장히 빛나는 그런 공간이 있고, MVRDV는 건축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직관적인 설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 건축적인 용어로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그런 설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의 개념은 보물 상자가 열려 있는 듯한, 그래서 야전칠기 박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익스테리어는 그 태양광을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익스테리어로 계획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었고, 네, 그리고 사이트의 이제 배치의 모습인데, 아까랑 조금 방향이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렇게가 지금 사각거리의 접근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모난 박스가 요렇게 뭔가 이렇게 흩뿌려져 있고 열려져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더 특징은 여기에 그 산에 산책로가 있나 봐요. 이 산책로에서 여기 수장고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브릿지를 계획한 게 또 큰 특징입니다. 네, 다시 평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가 이제 지상에서 접근하는 그런 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관람객의 시선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 건데, 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주변 이런 사이트의 내용을 하나도 표현을 안 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표현인가, 건물만 덩그러니 놓는 게 과연 옳은 건가? 라는 일단 의문이 생깁니다. 관람객들은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열어 제친 듯한 그 외관이 먼저 보일 거고,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관람객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잘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 부분이 위쪽으로 다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위쪽에 아주 재미난 공간들이 엄청 높게 이제 보일 것 같아요. 엄청 다이나믹한 뷰를 연출을 할 것 같고, 접근하는 이제 관람객은 이쪽에 아마 인포 데스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안내를 받고 뭐 티켓팅을 해서 각각의 이제 그 관람실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부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상부층에 오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아마 나오시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되게 특징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전시벽이 되기도 하고 상부가 오픈되어 있고 막 벽들에도 전시품도 막 매달려 있고 아니면 붙여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서리풀 수장고 아니라면은 보기가 힘든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경관을 연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들은 여기서 또 선택적으로 뭐 요런 지금 이렇게 접근해서 여기서 뭐 관람을 하고, 여기서 특징은 이 공간들의 크기와 어떤 높이들이 각각 다 제각각일 것 같아서 관객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공간이 다양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층에 오면은 또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거나 여기 보면은 여기에 또 X자로 막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은 또 관통해서 다음 층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관객들은 이렇게 그냥 이 회랑을 돌아다니면서 일부 방에는 들어가서 볼 수 있고, 혹은 어떤 방에는 그냥 유리벽을 통해서만 이렇게 여기 관람품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를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엄청 대공간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작게 작게 쓸 수밖에 없는, 조각조각 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공간에서는 폭이 되게 좁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구조가 정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우리는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구조적인 프레임도만 살짝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코어로 기둥의 큰 역할을 잡고 나머지 이 잘게 쪼개져 있는 메스들을 어떤 스틸 구조 같은 걸로 구조를 잡아서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부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러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약간 정교해 보이진 않지만 뭐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계획안은 노만 포스터의 작품입니다. 자, 외부부터 살펴볼게요. 이 서리풀 여기 사거리에서 이제 보면은 이쪽에 뭔가 이렇게 유리면이 보이고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에 태양광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보이시죠? 자, 내부 공간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부터 설명드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한 바퀴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런 램프가 여기 그 아트리움을 채우고 있고 여기에 지금 수장되는 또 작품들이 보이고 이 안쪽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안쪽이 그 수장고의 메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을 비워놓고 거기를 램프로 채우는 그런 형상을 쓰셨어요. 이거는 그 노원 포스터에서 설계한 런던 시청사랑 동일한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하셨습니다. 런던 시청사도 이 뒤에 그 시청 공간이 있고 이 앞에 이 공간을 뺑글뺑글 돌아가는 이 램프를 사용하셨거든요. 똑같은 그 건축 어휘를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뭐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일하게 자기가 본인이 하셨던 거를 한 번 더 여기서 사용을 하셨다. 아무튼 비슷해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플랜을 또 1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이 진입하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 여기서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압도적인 공간이 한번 보일 것 같고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램프를 따라서 올라가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자 다음 층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메인 이제 수장고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거랑 동일한 그 이제 동선이 발생을 해요. 이 코어와 이 코어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빨간색 선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 복도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코어의 형태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조금 솔직히 약간 의아했습니다. 꼭 이렇게 많이 복도로 공간을 잘게 쪼갰어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약간의 의문이 들긴 하였는데 뭐 어찌됐건 이런 계획을 하셨고 수장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상부층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뺑글 돌아가는 램프 안에 잘게 쪼개진 복도 그 다음에 대공간 약간의 대공간 이런 수장품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복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크게 쓰긴 했네요. 자, 쭉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5층에는 조금 더 오픈된 뭐 오피스나 뭐 라운지 그 다음에 이런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공간들 에듀케이션 룸 카페테리아까지 이렇게 공공적인 공간 그리고 중정까지 이런 있는 그런 계획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H빔이 있고 이게 제 기억으로 아마 8,400인가 8,700인가 하는 그리드로 그냥 기둥을 쭉 일렬로 따라락 뿌려놓고 그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신 구조여서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그냥 심플한 그런 구조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3XN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외관적으로 보시면은 이 작품은 외부에 이렇게 나무로 된 루버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뭔가 살짝 열려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셨는데 한국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외관의 그 익스테리어 컨셉은 그 한옥의 그 처마를 약간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서서 보시면은 뭐 컨셉을 그냥 단어적으로 설명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컨셉을 뭐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계획안 자체를 보여주시는 분도 있는데, 딱히 우리 컨셉이 무슨 뭐랄까 처마예요? 아니면 뭐예요?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전략 자체가 컨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컨셉에 어떤 단어를 넣어서 나는 뭐 새예요 막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런 걸 딱 정해놓고 어떤 컨셉이다라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 포스트 모던한 그런 컨셉들도 재밌게 설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양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제가 요즘에 흑백 요리사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건축도 그런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에도 중식과 한식, 뭐 파인다이닝 이런 셰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건축도 스타일에 따라서
중식 같은 건축이 있고 한식 같은 건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인다이닝 건축이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뭐가 낫다 낫지 않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다양하다 다양한 장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우리의 시각에서 한번 이 건물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건너와서 그 처마의 열린 부분 아래로 사람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인면선으로 이렇게 처마의 끝선이 지금 보이게 되고 이 큰 공간 아래 처마 아래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게 되고 여기 열린 문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가장 가까운 동선인 여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처마 아래에 있는 공간을 한번 느끼고 이 안으로 들어올 것 같고 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수직적으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 강력한 공간이 아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 건물에 또 한번 압도가 될 것 같고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이제 안내를 받고 다음 스텝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장고 위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은 이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실 겁니다. 계단을 통해서는 이렇게 올 수가 있네요. 자, 2층에는 보니까 업무시설, 사무용 시설들이 그러니까 운영자들 공간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여기 2층 오피스에 엔트란스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올 수 있고 하역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층의 개념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객들은 이제 3층까지 와서 여기로 내려올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고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로 이제 나오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 앞에 이제 이 파사드가 와 유리가 이제 열려서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이 안쪽이 수장고의 영역인 것 같고 이쪽은 좀 더 퍼블릭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오픈된 전시 공간들이나 뭐 이런 열람품들 좀 더 개방적인 그런 작품들이 여기서 전시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유리창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유리창을 통해서 안에 있는 전시 공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면에서는 이 문을 통해서 오픈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유동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또 벽을 쳐서 공간들을 뭐 이렇게 크게 쓰거나 이렇게 또 따로 쓰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해진 공간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변경해서 자유도를 높인 그런 계획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여기는 벽을 여기다 치고 이쪽 공간을 따로 쓰고 이쪽 공간을 지금 따로 쓴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위에 층 가면은 이번에는 전체를 다 오픈한 공간으로 크게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상부층에서는 뭐 보존 처리 공간이 여기 있는 것 같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 관객들이 아마 볼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들어갈 수는 아마 없겠지만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안쪽에 이제 처리하고 있는 과정까지도 아마 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층에는 이제 식당과 뭐 레스토랑 그리고 휴게할 수 있는 그런 옥상 정원이 있고 상부층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배치해서 계획안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구조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은 가장 잘 나타난 층을 보면은 자, 여기에 코어가 있고 중심에 약간 거의 중심부의 코어를 강력하게 배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둥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셨어요. 기둥의 간격은 9600 여기도 9600 정방형 9600 그리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기 기둥이 뚝뚝뚝 보이죠? 외곽에서도 아마 외곽은 조금 더 익스테리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둥의 형태를 조금 다른 걸로 취하신 것 같아요. 뭐 이게 기둥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외곽의 기둥은 좀 더 디자인된 기둥으로 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XN의 작품이었고, 네, 이렇게 좀 평면을 읽어가면서 이 네 가지 그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드시는 계획안들이 중간중간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람했을 때는 사실 저는 MVRDV의 그 계획안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길을 걸어다니거나 차를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는 건물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재밌었고, 그 내부의 공간의 그 복잡성과 그런 것들이 재밌었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MVRDV를 저는 좀 당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자, 여기서 당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선안은 그 헤르조그의 이 첫 번째 계획안이 당선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선안이었고, 제가 설명을 아마 드릴 때도 아마 좀 느끼셨을 거예요. 가장 설명도 길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당선안을 나중에 보고 공개된 그 이제 이 도면들을 봤을 때, 아, 이래서 헤르조그가 당선이 됐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동선을 짜는 그런 어떤 깊이라든지 그 건축의 깊이가 정말 굉장히 깊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을 이제 사람들이 시퀀스들이 좀 우아하다고 느꼈어요. 그런 의도하는 그런 방법들과 그 공간들에서 보여지는 어떤 뷰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좀 느껴지고, 상부에서 있는 수장고는 굉장히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되 또 자연스럽게 또 쓸 수 있는 그런 플랜이어서 굉장히 좀 합리적인데도 아름답다. 정말 좋은 계획안이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선안은 이 헤르조그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그 서리플 개방형 수장고 그 지명 설계 공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거를 좀 깊게 들여다봤어요. 화물의 동선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레벨과의 관계라든지까지 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았는데, 설명은 제가 동선만, 관객의 동선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시면은 아마 더 많은 게 보이실 것 같고, 저보다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설계 공모 리뷰 컨텐츠가 좀 정기적인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이 채널을 조금씩 시작해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컨텐츠도 만들고 또 저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뭘까요? 짠! 이게 요즘에 제가 약간 취미생활로 이상한 거 하고 있는데, 요거를 요즘에 만들고 있어요. 3D 프린터랑 그 타레실 가지고 제가 만들고 있는데, 요게 무엇인지, 이게 완성되면은 제가 또 컨텐츠로 한번 그 작업 과정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뵐게요. 안녕.